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의 갱신 기대권에 관한 그 중노위 판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7개월 동안 이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광주시장에게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청 로비를 7개월 동안 점거 농성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전남진노위를 거쳐서 중노위까지 왔는데, 중노위도 계속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화해안을 내놓고 권유를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러나 화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초심을 취소하는, 초심은 이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이제 한 8월 말쯤, 8월 25일경, 그때 그 노사가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었냐 하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공사회 서비스라고 하죠. 뭐 보육, 또 고령자 간병, 뭐 장애인 간병 등 이런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 고용 불안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게 정부 예산을 받는 거고요, 매해. 또 그 다음에 국가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그 저출산 또 초고령 사회의 또 어떤 속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런 그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문제이고, 또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업체가 이제 자주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위수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또 그 노동법 해석론, 또 법리와도 또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쟁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설명할 것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한번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당사자는 일단 근로자와 노동조합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사자는 이제 이 사건 근로자들 28명, 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2020년도에 전국적 조직으로 생긴 공익법인입니다. 정부가 당시에 이 공익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뭐 부산, 광주, 대전, 청주 등등. 근데 이 공익법인인 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그 2021년 2월 4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4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3년 6개월에서 3년 11개월에 걸치기까지 계속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로 근무했지만, 그 안에 이 수탁업체가 한번 바뀐 겁니다, 이제. 근데 대체교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육교사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이집 정규 보육교사가 뭐 교육받으러 가거나 휴가를 쓰면 그때 해당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굉장히 그 업무도 그 굉장히 불안정하죠. 노동조합은 이제 공공연대 노동조합인데, 이 공공연대 노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공기업의 공무직 근로자들, 또 기간제 및 간접고용 근로자들, 그다음에 공공사회 서비스업, 즉 뭐 보육, 고령, 뭐 장애인 등 이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해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 한 20만 명 됩니다, 조합원이. 상급 단체는 민노총이고요. 이제 이 사건, 이 광주사회서비스원 육아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한 6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이제 그 사용자 적격성도 문제가 되었는데, 근로자하고 노조는 초심에서 이제, 그리고 그 사용자 1과 사용자 2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사용자 1 광주사회서비스원, 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2021년 2월 5일부터 광주시로부터 요 육아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죠. 요 육아센터가 원래는 이 광주사회서비스원 생기기 전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인가 이제 이런 업체였어요. 이제 근데 광주 사회서비스원 생기면서 이제 그 수탁을 받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사용자 A는 강기정 시장이 있는 광주광역시. 사건 경위는 이 사건 이 사건 대체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 1과 2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가 2023년 2월 4일, 그러니까 금년 2월 4일 이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계획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23년 2월 초심진호위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초심진호위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호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전남진호위의 판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로자 28명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호에 대해서는 초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2019년 3월 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이 사건 육아센터에 최초 입사하였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가 수탁받은 이제 육아센터에 최초 입사하였고, 그다음에 2021년 2월 5일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광주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다 승계된 건 아니고 이제 일부만 승계되었는데 고용이 승계되어서 이제 광주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에 와서는 기간이 한 번 갱신됐어요. 2년은 안 되고요. 그러면 총 합하면 다 해서 3년 6개월에서 3년 11개월쯤 되거든요. 그 중간에 수탁업체가 변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만 했으니까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 자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이제 그리고 또 분호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광주광역시로부터 2021년 2월 5일 이 육아센터를 수탁받아서 원래는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하던 보육 대체교사들을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서 이제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즉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이 사건 보육 대체교사들의 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5일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재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대체교사 업무의 특성과 이 사건 사용자의 예산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건 육아센터는 사무 수탁자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 보육 대체교사 28명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제한경쟁 채용 공개 모집에 응시해서 원래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근무하다가 소속으로 다시 이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보육대체교사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사건 사용자, 이 광주광역시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전환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전남진호위는 인정된다고 했고 중노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중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쟁점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호는 이제 초심 진호위나 중노위나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판정 요지 및 이유. 이 판정문이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워요. 굉장히 긴데 제가 발췌 요약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용자 적격과 갱신 기대권 판정 요지만을 발췌 요약을 했고 분호에 대한 판정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즉 사용자 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가의 여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중노위는 2010년 판례와 2010년 7월 판례와 2010년 3월 판례 즉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판례와 또 그 지배 결정설 현대 판결 이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주장을 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28명의 보육 대체 교사들과 광주광역시 사이에 어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거나 또 광주광역시가 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을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중노위 판정을 했는데 동그라미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광주광역시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2021년 위스탁 협약서를 체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위스탁협약서. 그래서 2021년 2월 5일부터 육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채용 공고에 응시해서 합격한 후에 2021년 2월 5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이었는데 이제 그 수탁업체가 바뀌니까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원과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사건 보육 대체교사들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을 결정 집행하였다. 그 다음 사실관계를 보시면 세 번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서비스원법 및 또 광주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이제 인정된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시가 요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 3명을 파견을 했고 또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관 변경권과 또 원장 및 임원 임명권을 갖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 조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지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또 네 번째 또 사실관계와 또 판례법리를 보면 그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또 원장 임원 임명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광주시가 이 사건 보육 대체교사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제 현대 사건 판례 법리를 사실관계 대입을 시켜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사용자 적격성을 우리가 전 페이지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제 결론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본다. 중노의 판정인데, 즉 원래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근무했고 다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또 이제 2년까지 아니지만 근무한 기간을 다 합하면 3년 6개월에서 3년 11개월쯤 되지만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근로한 기간만 보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제 2017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집 연합회와 체결한 이제 그 육아센터 민간 위탁 협약에 따라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 사이에 입사해서 대체교사로 근로하다가 이제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서 2021년 2월 4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되기 전까지 근무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수탁업체가 변경되어서 이제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유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니까 이제 이 근로자들이 그 2021년 2월 5일부터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이제 그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줄침 부분 보시면은, 고딕체 줄침 부분 보시면,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에 2021년 2월 5일부터 1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딱 한 차례만 더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어린이집 연합회가 운영하던 그 육아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또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총 합치면은 3년 6개월에서 3년 11개월에 해당되지만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한 기간만 합치면은 이제 2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지난 고딕체 글씨 보시면 수탁업체 교체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은 신규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신규 수탁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과 종전 수탁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다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직노이가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가? 근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보면은 그 갱신 기대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어떤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직노인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논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그 법리와 사실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노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갱신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또 운영 규정에도 갱신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근로자들에게는 소속시설 육아센터 운영 규정, 뭐 또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뭐 등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걸 뭐 직원의 계약 기간은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종전 인사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그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각각 일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물론 같은 업무를 육아센터라고 하는 같은 기관에서 업무를 3년 이상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종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 간에 어떤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탁업체, 유수탁자 간의 고용 승계 노력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고용 승계 기대권의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갱신 기대권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제 수탁업체만 바뀌었다 했을 경우에 고용 승계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갱신 기대권의 근거로 되는 계속 근로 내지 갱신 횟수 산정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횟수도 신구 수탁업체별로 각각 산정되어야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갱신, 이 사건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계약갱신은 단 1회에 불과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건 네 번째 사실관계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아니라 보육대체교사거든요. 그래서 정규 보육교사들이 뭐 휴가를 가거나 교육받으러 갔을 때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맞습니다.
상시 그러긴 하는데 이 사건 법인 내 이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육아센터 수탁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1년의 근로계약조차도 그 1년 이내에 수탁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는 사유 발생 내지 특정 기한이라는 제한이 존재하고 또 이 대체교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과 같이 파견형 대체교사 이외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안정형 대체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안정형 대체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노위가 이제 이와 같은 판정을 즉 전남준의 판정을 뒤집 취소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로 삼은 행정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제 행정법원은 그 상시 계속적 업무 수행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분명히 상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그 당의 업무에 인력을 충원할 일시적인 필요, 즉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지를 판단할 때는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요 당의 업무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한시적인가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갱신 기대권을 언제나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중노위는 요 행정법원 판례를 중요한 이제 논거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건에서 중노위가 이 사건을 판정하는데 그 중요한 고려 요소가 뭔가 하면 사실 지금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이죠. 금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 서울시 내에서 신규 공립 유치원 교사를 10명 뽑았대요. 근데 내년에는, 금년에 10명 뽑았는데 내년 2024년도에 신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은 1명, 광주는 3명, 대구는 4명. 이와 같이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이 보육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보건복지부가 계속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5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광주사회서비스원도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은 수탁 기간 전체가 아닌 대체 보육교사 사업의 단위 기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매년 배정되는 예산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밑에 줄친 부분 보시면 금년 예산의 경우 2022년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교사 8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 인력, 즉 금액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이 보육 대체교사에 대해서 뭐 안정형 대체교사, 선임교사 내지 비담임교사 고용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그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통합하는 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 현행 그 보육 대체교사 사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그 쟁점이 많고 복잡하고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평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노위는 그동안 8년간 형성해온 갱신 기대권 법리에 근거해서 이 사건에서 그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기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 이제 그 다음에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별로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분명히 상시 계속성은 있지만 이제 한시적이라는 것. 특히 주목을 했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근로자 및 노조 측에서는 이 동그라미 4번과 5번도 상당히 그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전남 진호위도 초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그 고려를 했습니다. 판정 때에.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맨 끝에 있는 고딕체의 이제 지난 부분 업무의 내용이 상시적이라고 해도 사업장의 특성상 인원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죠.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초심 진호위의 그 이제 주장은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고, 이제 중노위의 주장도 반복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이 사건 광주 사회서비스원 이제 보육 대체교사 그 갱신 기대권 사례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사업, 또 보육시설, 또 고령자 간병 사업, 또 장애인 지원 사업 등 공공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사례입니다. 근데 중노위의 이제 이 대상 판정은 그 우리 기존 노동법의 갱신 기대권 법리가 그 고용 보장에 대해서 갖는 본질적 한계, 특히 공공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다는 그러한 점과 함께 또 하나는 제가 뭐 오늘 판정 평석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공공사회 서비스 수요자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또 근로자들에 대한 그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사실 남기고 있는 그 사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석을 마치겠습니다.